안녕하세요, 여행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다낭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다낭은 2000년대 들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베트남 중부의 휴양 도시입니다. 북부의 하노이, 남부의 호치민시티 사이에 있는 도시로 배낭 여행객들에게도 한타임 쉬고 가기 정말 좋은 장소와 환경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2010년대부터 가성비 좋은 휴양지로 알려지면서 베트남 여행을 넘어 동남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동남아 여행하면 떠올랐던 태국, 필리핀을 다낭 하나뿐이 아니라 하노이, 호치민시티, 성장세만 보면 나트랑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참 베트남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나트랑의 미칠 듯한 성장세 때문에 살짝 묻힌 감이 있지만 그건 나트랑의 성장이 2015년쯤에 다낭의 성장세를 뛰어넘기 때문이지 결코 다낭이라는 여행지가 인기가 없어져서는 아닙니다. 보시죠. 베트남 관광당국이 2016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트랑을 정비했는데 2017년 7만이던 인천 나트랑 이용객이 2019년에 와서는 85만을 찍습니다. 물론 다낭도 어떤 의미로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열기 시작하더니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끊임없이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2019년 인천공항 항공여객 기준으로도 탑5 안에 들 만큼 인기 있는 여행지이고 2020년에는 이 순위가 확실하게 바뀔 게 거의 확실시 되던 여행지입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의한 격동시기와 일본의 무역 침공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여행객들은 다른 여행지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 많은 수를 감당할 만큼의 시설과 인지도를 갖춘 곳이 태국의 방콕,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 대만의 타이페이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다낭에 대한 한국인 여행객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단순히 여행객을 맞이할 수 있는 캐파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닌 만큼 저 또한 다낭에 대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나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380만 시대를 열면서 2019년 말에는 400만 돌파가 유력했고 2020년에는 인천 다낭 노선만으로도 300만, 전체 한국인 관광객을 450만에서 500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될 만큼 휴양지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박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해보고 오늘은 왜 베트남 다낭의 인기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 저도 개인여행, 가족여행, 친구여행, 지인여행 등 조금은 지겹지만 그러면서도 조건만 맞으면 이만한 여행지도 없다고 생각할 만큼 호의적인 여행지인데요. 일단 가볍게 다낭의 유명한 여행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이 제가 그린 다낭인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 위쪽이 요곳, 바로 이곳이 실제로 다낭에서 40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다낭 근교에 건설된 바나힐이라는 휴양지입니다. 해발 1487m 산 위에 세워진 테마파크이고 간단히 말해서 산 위에 세워진 자연농원 에버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작습니다. 1487m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와 간단한 놀이시설, 일명 손다리로 불리는 골든 브릿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 시내로 돌아오면 다낭 관광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한 시장이 바로 다낭 시내의 중앙쯤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낭 여행을 한번 와보셨다거나 당연히 들러가는 코스이고 다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시장에서 차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꼰시장이 있습니다. 한 시장이 소매업이라면 이곳 꼰시장은 도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늘어선 시장거리는 우리네 5일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옛 모습의 북적이는 시장 감성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동쪽의 해변으로 가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말하는 니케 해변이 있습니다. 1km 길이의 해변으로 세계 6대 해변이라고도 불리며 해변 근처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아침에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은 해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좋기는 한데 호이안 쪽의 안방 해변이 바캉스를 즐기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라 그다지 인상 깊게 남아있지는 않네요. 무엇보다 여기는 봄, 여름은 괜찮은데 가을만 돼도 파도가 너무 세고 물의 온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아침 산책 코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미케 해변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낭 전망대와 레이디 붓다가 있는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낭을 한눈에 보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레이디 붓다와 함께 사진을 찍기에 겸사겸사 방문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로 갈 터이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다녀오기에 딱 좋은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밤에 다낭 야경을 즐기기에 좋은 포인트입니다. 물론 다낭에 있는 호텔에서도 충분히 야경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밤에 찾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위험합니다. 이제 조금 멀리 남쪽으로 이동하면 찾아갈 수 있는 호이안이 있습니다.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아서 이동하는 차도 없고 길이 막힐 일도 없어서 40-50분 정도면 느긋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여러 나라들의 상선이 기항하는 무역도시로 번성하였고 아직도 중국인과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의 흔적이 잘 남아있어서 다낭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세트로 묶어 돌아다니는 여행 코스로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시가지는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반드시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특히 야간에 구시가지와 그 옆을 흐르는 강물에서 보트를 타고 즐기는 코스는 그야말로 호이안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등불이 켜진 야간의 구시가지를 하루 정도는 느긋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는 호이안 근처에 숙소를 잡을 정도로 가족여행의 만족도를 보장해주는 관광지입니다. 또한 근처에 안방 해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안방 해변이 다낭의 미케 해변에 비해 파도도 낮고 주변 시설도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기에 훨씬 좋습니다. 근처 리조트도 훨씬 만족도가 높은 위치에 있고요. 혹시 다낭의 미케 해변만 보시고 이곳 호이안 근처에 안방 해변을 지나치신다면 굉장히 아쉬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오가는 길이라도 안방 해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안방 해변 근처에 괜찮은 식당도 많은데요. 특히한 곳은 정말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제가 3번임을 방문했는데 가족, 친구, 지인 누구나 할 거 없이 만족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만족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번 가족 휴가를 가게 된다면 호이안 근처의 안방 해변 근처로 숙소를 잡고 느긋하게 호캉스를 즐겨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다낭에서 가볼 만한 곳을 둘러봤는데요. 당연히 이 외에도 다낭에는 여기저기 가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다낭의 이미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관광지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는 휴양지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다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가볍게 말해볼까 합니다. 장점 하나, 비행기편을 구하기가 쉽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낭은 2020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 수도 있다고 예상될 만큼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행기편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국내 소형 LCC 항공사들도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편이 무조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장점인 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비행기편이 있다는 건 힘들게 시간을 쪼개 가족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예약만 하신다면 밤늦게 또는 새벽 일찍 원하는 시간에 맞춰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점 2, 작은 도시의 이동거리. 다낭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다낭 외곽의 바나힐이나 호이안까지도 1시간 이내 거리에 두고 있고 다낭 안에서 돌아다니면 15분 정도면 어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기에 가족여행,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것저것 볼 거리가 짧은 이동거리 안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3, 비교적 깔끔한 시설들. 비교적 최근에 완성되어가는 휴양지인 만큼 시설들이 하노이나 호치민에 비해 깔끔하고 교통 또한 넓은 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오토바이로 이동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다낭 정도의 시설이면 동남아 여행지 중에서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화되어 있다는 건 휴양지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장점 넷. 합리적 가격에 호캉스가 가능합니다. 네, 가성비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낭 시내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호텔이나 호이안 쪽의 빌라나 리조트들은 가격이 나쁘지 않고 시설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동남아 여행, 휴양지를 선택하는데 예산의 압박이 느끼시고 있다면 호텔닷컴이나 아고다 등의 숙소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낭의 호텔 정도면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고 가격 대비 서비스가 괜찮아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다섯,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시설과 상당히 괜찮은 치안이 장점입니다. 2020년 굉장히 힘든 한 해지만 베트남 정부는 다낭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실제로 베트남 최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빈 그룹도 계속해서 다낭의 투자를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다낭의 시설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현대화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한국 정도의 배달 음식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전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도로와 현대화 시설이 많은 만큼 다른 베트남 도시에 비해 치안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6. 한국 여행객이 많다는 건 이건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어딜 가도 한국어 안내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볍게 휴양지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만큼 정보가 많고 현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여행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중시하는 가족 여행객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을 말했으니 단점도 말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다낭 여행의 단점 하나, 바로 의외로 여행이 금방 심심해진다는 겁니다. 가볍게 시장도 둘러보고 상점가도 둘러보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만 하루 종일 여기저기 둘러보시기를 좋아하시거나 격렬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자극적인 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이나 태국, 방콕을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단점 둘, 한국인이 너무 많아 해외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맛이 덜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어를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은 편안함을 중시하는 여행객에게 멋진 장점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소소한 자극마저 빼앗아버리는 심심함을 가져다줍니다. 인터넷에서도 경기도 다낭시, 제주도 다낭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입니다. 어딜 가도 한국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 해외에서 자국인이 많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 셋! 갈수록 음식 맛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입맛이 변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 친구들이나 지인과 한 번 더 다낭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낭을 가면은 항상 기준을 잡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다낭 시내에 있는 식당들인데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곳들을 기준으로 여기보다 맛있으면 일단 괜찮은 집 혹은 맛집, 못하면 맛없는 집으로 기준을 삼는데 이곳들을 방문할 때마다 예전보다 맛이 떨어지고 튀김도 예전에 부드러운 맛이 없다고 느꼈는데 제 친구들도 다시 방문을 하고는 확실히 맛이 변했다라고 하더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식당도 확실히 맛이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식도 동남아의 자극적인 맛이 상당히 제외된 국제화되면서 맛이 밋밋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에 비해 음식들이 대체로 평범하게 느껴졌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맛있는 곳은 맛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단점은 아닌 게 자극적인 맛을 즐기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서 받는 이국적인 맛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베트남 다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 여행을 하면서도 가성비 좋고 시설 괜찮은 숙소가 하노이나 호치민에 비해 많은 점도 있고 베트남 중간쯤에 있어서 한타임 쉬고 여행을 재정비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다낭 국제공항을 이용해 다른 동남아 여행지로 넘어가기도 쉽고 버스를 통해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낭이 좋은 점은 가족여행,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 정말 괜찮은 휴양지라는 점입니다. 관광에 필요한 짧은 이동거리, 비교적 최신의 관리가 잘 되는 호텔, 나쁘지 않는 치안, 자극적인 맛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순한 맛 음식 등 밋밋한 느낌이지만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실 분들에게는 다낭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베트남으로 향하는 5시간 30분 정도의 여정이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행시간이라는 점은 미리 유의하시고 어르신들만이라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비행기 좌석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비즈니스 정도면 대양주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행사도 자주 하는 만큼 시간과 노력만 들인다면 충분히 괜찮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다낭은 굉장히 괜찮은 가족 여행 휴양지입니다. 끝.